김민석 후보 쪽 마냥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조직력이 동원됐다는 평가에도 결국 1.5%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70%나 남은 권리당원 표가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역전했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주 인천 김민석이 이겼죠. 22,000대 19,800. 그러니까 한 2,500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김민석이 마찬가지로 이겼는데 누적 집계에서 3,000표 차이가 납니다. 46대 44.55, 1.45% 차이입니다. 최고위원 최민희 1위,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인데 서미화가 내려가고 한민수가 올라갔죠. 서미화가 3위였던 걸로 아는데 한민수가 3위였나요? 근데 여기가 더 붙었어요. 김용, 이성윤이 더 붙었습니다. 이거는 역전될 거라고 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민석이 앞서고 있는데 김용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 분신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김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죠.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 어떤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에게 붙었던 사람이고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내놔라, 뭐 전략공천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용이 간당간당합니다. 이 얘기는 호남에서 이거 뒤집힌다고 보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을 밀고 있는 사람들조차 김용을 싫어한다. 이거는 이재명의 지지도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성윤이 충분히 뒤집을 것이고 5위로 이성윤이 입성한다. 이거는 거의 정해진 거라고 봐요. 김용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용을 민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은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3명이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김용이 떨어질 것이다. 자, 이제 남은 게 서울, 경기, 호남인데요. 여기가 총 110만입니다. 지금까지 38만 8천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110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40, 호남 30, 70%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제 내일부터 호남권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투표는 화수 진행이 되고 이거는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그다음 받는 ARS 투표도 옵니다. 13일, 14일. 그리고 자발적 ARS. 내가 카톡도 못 받았고 ARS도 안 왔어. 그러면 8월 14일 금요일에 ARS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걸어서 할 수 있는 투표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발적 ARS 투표. 당원인데 카톡이 안 오는 경우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발적 ARS 투표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도 굉장히 짧죠. 예. 여기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경기도와 서울은 8월 12일,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들어갑니다. 수요일, 목요일. 받는 ARS가 14일, 15일. 그다음에 자발적인 내가 거는 ARS가 15일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리얼미터 계속 빠집니다. 43.3까지 떨어졌네요. 일간으로 보면
금요일에 41.2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대로 가면 30%대가 나온다. 민주당이 44.6이 나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민주당의 최대치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이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이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민주당은 최대치예요. 나비님 호남 권리당원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알정직으로 밭갈이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죠. 민주당이 44.6, 45.1, 근데 43.3이에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죠. 뉴 이재명들은 여전히 이재명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떨어져 나간 겁니까? 코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김민석에게는 가장 짜증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47.1이 나왔습니다. ARS 47.1.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아요. 자, 당대표 적합도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했더니 전화면접에서는 정청래가 김민석을 살짝 이기고요. ARS에서는 정청래가 김민석을 조금 넉넉하게 이긴다. 송영길이 찌그러졌어요. 지금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송영길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김민석으로 표가 옮겨갑니다. 송영길의 표가 줄어들수록 선호투표제 효과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입장에서는 송영길을 괜히 내몰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40대 성별 연령이 중요한데 전화 면접이 지금까지 잘 맞았으니까 전화 면접을 일단 좀 봅시다. 40대 38.2 대 36.2, 50대 40.7 대 30 몇이야? 32.4인가요? 60대 36.1 대 30.7. 근데 보시면은 여성 쪽이 김민석을 좀 더 많이 지지를 하네요. 여성 쪽이 좀 더 김민석, 남자는 정청래. 예. 자, 이거는 여론조사죠. 근데 당원 분포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호남 당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이 굉장히 많고 4, 5, 60대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어디가 투표율이 높으냐 결국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지역별로 광주 전라 전화 면접은 31.6 대 35.2 이렇게 나오고요. ARS로 가면 27.9 대 50 몇 점이 나옵니다. 예, 권역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 지지정당 없음.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이 적중률이 매우 높다. 현재 데이터는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은 아니다고 보죠. 예.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박빙이죠. 한 5% 정도 차이.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으로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무당층 합치면 그러면은 이제 요건 아까 봤던 거고. 여론조사는 대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사건건의 분석 들어갈게요. 승부는 완전히 박빙입니다. 지금까지 투표해서 김민석이 3,000표 앞서고 있죠. 1.45%입니다. 딸둘 개둘맘 전북 오랜 권리당원인 저희 아빠가 울면서 톡했어요. 제발 나를 봐서라도 정청래 찍어달라고 부탁한다고. 근데 알겠대요. 군수가 아빠 짝꿍인데 김민석 밀고 있어서 아빠도 김민석이었다가 제 못하게 알겠다 그럴게 라고 해줬어요. 나 울 뻔. 아빠가 억지로 저 당원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고관은 층이 돼버림. 아빠 책임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45% 격차. 이게 1인 1표제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호남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경상도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의 지역 격차가 벌어졌다는 피해의식, 이게 있거든요. 이제 호남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너무나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아, 우리가 진짜 권력을 잡았구나. 김대중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호남 밀어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전체를 종합해 보잖아요. 그렇다면 김민석이 약간 우세로 당선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건은 투표율이에요. 김민석의 득표는 상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을 총동원했어요. 나올 표를 다 짜낸 상태다. 그래서 김민석의 득표는 디폴트 값이라는 뜻입니다. 김민석에게 어떤 악재가 와도 이 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김용식님, 50년 조금 더 살았지만 이런 거지 같은 투표 방식은 처음 봅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청래의 득표는요, 상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선거에서 이 정도 시점에 왔으면요, 김민석 찍을 사람이 정청래를 찍지 않아요. 상대방의 표를 뺏어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호남에서 예전보다 투표율이 높아야만 정청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노사모가 움직이고 있어요. 30%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우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 당원들의 의지는 정청래라는 뜻이에요. 김민석이 주장하는 대로 당원 100% 투표율이 나온다, 그러면 정청래가 무조건 이깁니다. 호남도 수도권도 결국 투표율이 관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밭을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저는 간절한 쪽이 이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 쪽은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그 페북에 메시지를 한 3개 정도 낸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게 지금 걱정이 된다. 상속하는데 그 상속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 후퇴한 거거든. 정부안이 재경부에서 지금 만든 게. 그래서 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드렸었고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공에서도 이 얘기를 좀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 만들겠고, 시장 전문가로. 그다음에 생태계 제대로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빠른 개혁 입법으로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 상법 개정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속도를 붙여가겠다, 이런 메시지 냈고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하고 TV 토론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세게 한번 팼잖아요. 맞아요. 그 관련된 메시지도 오늘 올렸던데 저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됩니다.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정춘래 대표께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수위를 올려가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2차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이것도 하나 올렸어요. 아니, 계속 올려 지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읽어주시죠.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파리를 계속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네. 마지막은 좀 노래 문구 같네. 못 믿을 사람. 아니 근데 아니, 감성은 60대 감성이야, 김대우 기자. 트로트 감성이에요. 트로트 감성. 딱 근데 어울려. 언론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항상 언론 얘기하지만 예. 이런 거를 올리거나 뭐 정책을 이야기해도 아무데도 다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뭐 좀 진보적이라고 했던 뭐 한경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뭐 전두환 때 땡전 뉴스 마냥
땡하고 TV나 유튜브 키면은 정청래 대표 욕하는 거밖에 없어요. 모든 패널이. 그런데 맞아요. 보지 마. 왜 보고 그래. 박시영 TV만 뭔 보십시오.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그러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아니 김민석 후보께서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자주 거론하세요? 그러니까요. 토론회 때도 3번 하던 오늘 맞아요. 또 경공 가서도 또 하면 신천지 있잖아요. 네네네.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는 신천지와 2022년 이야기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 그러니까 그 이낙연 표 10만 네. 표의 진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의심했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밝힌 신천지 의혹은 단순히 신천지 개입 의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삼자 비밀연합.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세력이 비밀 연합에서 연합을. 뭔가 판을 흔들려고 한다. 네, 네. 그리고 반명 분열주의의 정점은 정청래 있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신천지 세력하고 정청래 손을 잡고 뭔가 꾸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리죠. 네. 들리잖아. 네.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정청래 후보가 물었잖아. 신천지 의혹, 개입 의혹 근거 대라 하니까 아니 지금 개입한 거에 대한 근거는 말을 못하고 2022년 사례만 얘기해. 그러면서 김어준도 떠들었고 박시영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 여기를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도우 기자 한마디 해줘. 저요? 응. 당이 뽀개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나만 살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번에 연설 때도 잘 보면 중도 보수 확장을 자기가 당대표 되면 쫙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나 이런 개혁신당 또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접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아침에서 이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경공에서 2030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국무총리 하실 때 청년 정책관계 회의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는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우재주 의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쌓이다 보면 지금 뭐 이 행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모두의 민주당 그리고 행안부에서 토론회하는 것도 모두의 토론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데 그 모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끝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재명을 포섭해서 이걸로 바꿔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에 애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당원들을 신천지로 몰고 모욕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우려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모두의 민주당 그 얘기하니까 네. 아까 여론조사 보면 모두의 국민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는 정청래다. 정청래잖아. 모두의 저는, 민주당에 어울리잖아. 위원장님한테 네. 좀 당에 계시니까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정체성도 없고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 엄청나게 약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엄청 약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EPL이라는 뭐 축구 그 영국 리그 프리미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이 튼튼하게 있는 팀은 어떤 새로운 mem버가 들어오면 그 전통과 이념 철학에 녹아들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자기들이 주인이고 여기에서 개선장군 마냥 막 흐트러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코어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깊고 제가 볼 때는 그 정신도 제대로 박혀 있고 알아요 다. 그런데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정신 못 차린 건 있고 어떤 센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주눅 들고 있고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고는 있는데 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분위기. 만약에 당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런 거를 조금 좀 튼튼하게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다음 민주당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박힌 돌 빼내는 그런 형국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식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지금
저기 우리가 목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 순회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음. 투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했던 평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그 김민석 후보는 의외로 정책을 모른다. 아. 정청래 후보는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1차 토론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마치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거 완전 흔들릴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예상 질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는 뜻으로 판을 깔아준 것 같은데 맞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 흔들렸어. 네, 그리고 막 그 전에 내가 그 새만금에서 현대차 했을 때도 잘했고 이번에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잘할 수 있는지 말을 하라는데 말은 안 하고 30초를 겨우 메꿨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당과 네. 국회 가서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아니 이건 너무나 예상 질문인데 나 어떻게 깜짝 이렇게 놀랐어, 못하지?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공부한 것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재미나이에 그 넣어보기만 해도 그냥 한 페이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산단 지정해야 되고 광역 교통망 해야 되고 정주 여건 만들어야 되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김민석 후보의 그 멀끔하고 스마트한 이미지에 속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토론회 때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뭐 노동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문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든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이제 비교 변별이 좀 되도록 하면 부동산 좋겠다. 얘기할 때도 LH 문제를 딱 짚잖아요. 맞아요. 예, 짚어낼 줄 알잖아요. 김도 기자는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이랑 이번에 보면서 음. 이제 이준희 의원님 잘 짚어주신 것처럼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왜 당대표로 적합한지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재명 정부와의 제일 잘 맞고 제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미디어 토마토도 20대가 여론조사 18.8%가 떨어졌잖아요. 네, 네. 엄청난 수치 처음 보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예요? 2030 인구수가 12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청년 최고위원 그 누구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후원 해주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면 안 정민철. 됩니다. 얘기도 꺼내지. 네, 대통령 이런 거 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2030 해왔던 게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옆에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반대로 얘기해? 그럼 당신은 반명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배우가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액션 리액션을 많이 좀 보는 편이거든요. 표정도 보고. 네, 근데 오. 뉘앙스를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음. 오늘 아침에 겸공에서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원중 총수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사전에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 돌발 질문을 할지 어떻게 나올지가 그러니까 자기는 배신을 했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네. 그 순한 질문이었어. 매운 질문은 아니었어. 맞아요. 많이 봐줬어. 다 예상 질문.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음. 정책이나 이런 거 물론 정치 고관여층은 뭐 뉴스를 많이 보니까 알죠. 근데 태도나 저 사람의 분위기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상생활할 때 겪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안절부절 못하는 게 근데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 나왔고 어제 경공에 정천대 후보 나왔잖아요. 네. 정천대 후보는 어땠었나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시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본인이 좋아해서 다 그렇게 좋게 보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아 목소리 없이. 네, 그러면은 음. 이 사람이 어떤 지금 태도로 이
감정이 흐르고 있나가 보이거든요. 나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어제 TV 토론에서 망쳤거든 김민석 후보가 네. 누가 보더라도 네. 말씀하신 네네네. 이재현 위원장 말씀하신 그게 여파가 있었을 거야. 아, 그게 왜냐하면 그거 호남에서 엄청났거든. 네네. 낮 시간대잖아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KBS니까 네. 네네네. 틀어놓거든. 난 호남 당원들 꽤 많이 봤을 거라고 봐. 그럼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데미지가 상당히 컸을 거야. 네, 네. 그 아침까지 멘탈이 깨지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 그것보다 네. 뭐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나 뭐 이런 뭐 ETF 이런 네. 거나 전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질문지에 당연히 가는 건데 네. 이 프로그램상 근데 뭔가가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원준 총수 사실은 더 날카롭게 원래 스탠스로 보면 날카롭게 묻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네. 안 했어. 지금 후보들 네. 모아놓고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표정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딱 내버리지 만약에 했으면 더 들어갔어야지. 아니 음. 그렇게 뭐 본인이 가장 적임자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어제는 왜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못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답변하는 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왜 이렇게 툭툭툭툭 들어갔으면 아유, 완전히 끝났지. 끝났죠. 그럼 완전히 진짜 근데 대답도 사실 못하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김어준 총수가 그냥 표정으로 그냥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해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가 있어 감정을.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물었잖아요.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막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반명과 분열주의는 뭐 정청래 후보가 뭐 맞다는 식으로 맞다는 얘기를 식으로 했고 근데 얘기했어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비밀연합이 뭐냐 근데 결국 대답을 못했잖아요. 못했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전대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에 맞아요. 대해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비겁한 못하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신천지 그냥 경고하는 의미로 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살균하게 지금 네. 맞아요. 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KBS 오늘 경북에서 경북. 그거 황당했어. 부산 부울경하고 대전 충청권 결과를 처음에 묻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직 열세이고요. 정청래 맞아. 후보에 비해서. 근데 제가 당원의 바람으로 기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선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잖아. 아, 나 빵 너무- 터졌잖아. 저도요. 그 1년 동안 정청래는 조직을 다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가영 배우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 가면은 김민석 의원 버스 1호, 2호, 4번 딱 서 있어요. 송영길 후보 것도 있고 박선 의원 것도 있고 1호, 2호, 3호 네. 지역에서 대전에서 올라오는구나. 네, 거기 보면 전북, 전남 이렇게 버스에 거기 써 있잖아요. 뭐 써 있는 거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저는. 그리고 2대 1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나 네. 김민석 후보는 그 두 지지자들이 2대 1이에요. 네. 같이 협공하는 거지. 협공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러면은 왜 근데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냐? 그게 제가 다르게 보는 게 의원 나으리님들 오시면 예. 문 앞에서부터 그 에스코트를 쫙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민석 후보랑 다들 같이 들어가요. 예. 정청래 후보가 오면 뭐가 다르냐면 옷이 전부 다 달라요. 각자 집에서 지금 화면처럼 옷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조직이 동원된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일반 지지자들이 많이 왔는지 이걸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이거를 근데 저기도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선생님들이 국회의원들이 졸졸 따라다녀서 잘된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하시더라고요.